대중의 열렬한 사랑과 환호 뒤에는 때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검은 커넥션과 은밀한 거래가 숨겨져 있었다. 한국 연예계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공존해왔다. 그리고 그 거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천상의 별들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다. 특히 대통령과의 은밀한 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극강의 권력가 및 재벌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터진 스타들은 그 어떤 마약이나 도박 스캔들보다 더 잔인한 강제 퇴출을 경험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하고 폐기된 비극적인 초상이다. 이 시스템은 스타에게 명성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사생활과 영혼까지 담보로 잡는 잔혹한 계약이다. 한번 그 덫에 걸리면 법적 승리조차도 영원한 주홍 글씨를 지우지 못한다. 지금부터 아름다운 미모와 뛰어난 재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결국 권력과 마약이라는 덫에 걸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7명의 여배우들의 충격적인 몰락 과정을 우리가 몰랐던 이면의 권력 다툼과 함께 더 깊이 추적한다. 7. 김세아 법적 승리 뒤에 감춰진 수십억의 침묵과 영혼의 대가. 한때 브라운관을 지배했던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의 배우 김세아. 그녀는 완벽한 커리어 우먼 역할을 주로 맡으며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대중에게 충격을 준 것은 2016년 한 회계법인 부회장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터져나오면서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스캔들을 넘어섰다. 재계의 고위층 인사가 연루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연예 스캔들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스폰서 계약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권력형 치정극이었다. 충격적인 반전. 월 500만 원의 정체와 은밀한 지원 세간을 경악하게 한 것은 김세아가 부회장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금액은 그녀가 사용한 최고급 오피스텔의 임대료, 운전기사가 딸린 법인 차량 운용 비용 등으로 전용되었다고 한다. 이 돈은 단순한 용돈 수준이 아니었다. 소문에 따르면 이는 부회장이 회계법인 자금을 이용하여 김세아에게 제공한 것이며 이 모든 지원이 마치 비밀 유지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철저히 계산된 관계의 대가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부회장의 아내는 김세아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 권력층의 기업 자금, 사적 유용이라는 본질을 폭로하는 재판이 될 수 있었다. 수사기관과 언론은 이 사건이 재계 전반에 검은 거래 관행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했다. 법정 드라마의 예상치 못한 결말과 그림자 모두가 치열한 법정 공방과 진흙탕 싸움을 예상했으나 이 사건은 의외의 결말을 맺었다. 부회장 아내의 소송은 김세아에게 유리하게 법적 종결되었다. 이 승리가 법정에서의 진실을 의미했을까? 연예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재판 과정이 더 깊이 진행되기 전에 부회장 측에서 아내와 김세아 모두에게 수십억대의 침묵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건을 무마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거에게 합의금은 그녀를 법적으로는 구원했을지 몰라도 대중은 이미 그녀를 권력과의 거래자로 낙인 찍었다. 그녀의 이미지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고 모든 방송국과 제작사는 그녀를 배제했다. 복귀 시도는 냉담한 시선 속에 좌절되었다. 결국 화려했던 여배우는 카메라 앞에서 멀어져 조용하고 건전해 보이는 필라테스 강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육체를 단련하며 평화를 찾았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한때 그녀를 무너뜨렸던 검은 돈의 무게와 그 돈이 요구했던 영혼의 대가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6. 박시연 185번의 달콤한 마취와 끝없는 추락. 그리고 탈출에 몸부림 미스코리아 서울 진출신답게 박시연은 데뷔 초부터
압도적인 미모와 우아함,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활동했던 이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국적인 분위기와 당당한 태도는 그녀를 당대 최고의 워너비 스타로 만들었다. 그녀는 화려함의 정점에 있었으나 이 겉모습 뒤에는 극심한 경쟁과 성공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어둠의 유혹에 손을 댔다. 185번의 비극, 프로포폴 중독의 덫과 비밀의 병원. 2013년 박시연의 이름은 충격적인 마약 스캔들과 함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바로 우유주사라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였다. 그녀는 무려 185회에 걸쳐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다. 그녀는 출산 후 치료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1년에 185번이라는 횟수는 단순한 치료라고 보기 어려운 명백한 중독의 증거이자 금단의 쾌락에 대한 탐닉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연예계에 만연했던 프로포폴 의존 문화의 실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녀가 투약한 병원은 이미 연예인들의 은밀한 요구를 들어주고 투약 기록을 조작하거나 은폐해주는 곳으로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다. 추락의 속도 브레이크 없는 질주와 심리적 붕괴의 스캔들은 그녀의 커리어를 완벽하게 파괴했다. 대중은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가 사실은 프로포폴에 취한 듯한 나른하고 공허한 표정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2021년 그녀는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며 경찰에 적발되었다.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녀가 여전히 자기 파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연이은 스캔들로 인해 붕괴된 삶에서 탈출하려는 듯한 브레이크 없는 절망적인 질주처럼 보였다. 그녀의 반복된 일탈은 화려한 스타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위험한 유혹에 취약한지, 그리고 한 번 검은 약물의 늪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경고가 되었다. 그녀가 쫓던 달콤한 마취는 결국 그녀의 삶 전체를 마비시키는 독이 되었다. 5. 황수정 청순의 아이콘에 가면. 필로폰과 간통으로 영원히 불타다. 1990년대 후반. 배우 황수정은 한국 사회가 가장 사랑했던 배우 중 한 명이었다. 드라마 허준에서 보여준 단아하고 순수한 이미지 덕분에 전 국민의 국민 여동생이자 청순가련의 대명사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녀의 미소는 한국 사회의 도덕적 순수성을 대변하는 듯 했으며 대중은 그녀에게서 어떤 결점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 이 모든 환상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다. 필로폰, 그리고 충격적인 간통 현장에 정말 그녀가 체포된 이유는 바로 필로폰 투약 혐의였다. 청순의 아이콘이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마약에 손을 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진 혐의는 대중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약 투약 장소에서 유부남과의 간통 혐의까지 동시에 받았다. 그녀의 순수한 이미지는 한순간에 위선과 파괴적 쾌락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수사 과정에서 그녀와 유부남 상대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녀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중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다. 변명 최음죄인 줄 알았다의 비극과 조롱. 법정에서 그녀가 내놓은 변명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그녀는 필로폰이 최음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어설프고 상식 밖의 변명은 오히려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녀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내뱉은 이절규는 그녀가 그동안 갇혀있던 청순 이미지의 감옥이 얼마나 숨막히고 견디기 힘들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의 무게에 짓눌려
탈출구를 찾으려 했으나 그 방법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파괴적이었다. 복귀의 문 영원히 닫힌 젊은과 대중의 냉대 황수정은 수감 생활을 마치고 수차례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한결같이 싸늘했다. 청순했던 이미지의 붕괴는 너무나 완벽했고 그녀를 향한 대중의 배신감과 도덕적 혐오는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연예계는 냉혹했다. 복귀작을 준비할 때마다 쏟아지는 비난 여론의 제작이 무산되었고 그녀는 방송국들로부터 비공식적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고작 몇 년 사이에 그녀는 국민 여동생에서 마약 및 간통 전과자로 전락했고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은 한 주매체로 변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나약함과 그 나약함이 불러온 파국이 얼마나 치명적이며 대중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았다. 4. 이다인 황금수저의 저주. 재벌가 검은 돈의 그림자와 그 무게 배우 이다인은 태어날 때부터 황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연예계 로열 패밀리 출신이었다. 어머니, 언니 모두 유명 배우인 그녀는 화려한 배경만큼이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녀는 데뷔와 동시에 주목받았지만 이 화려한 배경은 그녀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로 돌아왔다. 그녀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그것은 늘 가족의 그림자와 재력의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논란을 동반했다. 대중은 그녀의 재능보다 그녀가 물려받은 부에 더 집중했다. 예상치 못한 스폰서 스캔들, 재벌 2세와의 위험한 관계. 그녀는 데뷔 초기부터 금수저라는 꼬리표 외에도 한때 스폰서 의혹이 일었던 재벌 2세 CEO와의 교제설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 CEO는 과거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고 이다인과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닌 재력가의 후원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졌다. 대중은 그녀가 굳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녀의 능력이 아닌 배경에 집중했고 그녀가 밟는 모든 성공적인 행보 뒤에는 검은 돈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 의심했다. 이 루머는 그녀의 연기력을 평가절하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 결정적인 파국은 그녀의 의붓아버지가 연루된 주가 조작 및 불법 행위 논란에서 터져나왔다. 이 사건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법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이다인 가족 전체의 부의 근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대중은 부모의 죄를 딸에게 묻지 말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다인 가족 전체를 부장축제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그녀가 SNS에 올린 고가의 명품이나 호화로운 일상 사진조차 피해자들의 피땀으로 쌓은 사치라는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그녀의 화려함은 곧 도덕적 채무가 된 셈이다. 진정한 반전, 돈이 살 수 없는 것에 비록 이다인은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진 집안의 딸이었지만 정작 대중의 진정한 호감과 순수한 인정은 그 막대한 부로도 살 수 없었다. 그녀는 화려함 속에서 오히려 대중과 가장 멀어진 아이러니한 인물이다. 그녀의 스캔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한국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와 권력 남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창문이었으며 황금수저라는 축복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영원한 비난과 논란의 무게로 짓누르는 저주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3. 정은채 고고한 지성을 무너뜨린 파국에. 삼각관계와 지워지지 않는 낙인 배우 정은채는 데뷔 초부터 독특하고 깊이 있는 아우라를 풍겼다. 미술을 전공한 지적인 이미지, 고고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는 그녀에게 다른 여배우들과 차별화되는 예술가적 품격을 부여했다. 그녀는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를 오가며 탄탄한 팬층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지적인 외피 아래에는 금지된 사랑과 위험한 로맨스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숨어 있었다. 대중이 부여한 고결한 프레임은 그녀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첫 번째, 불꽃 유부남 뮤지션과의 10년 스캔들 진실 공방. 정은채의
이름이 처음으로 불명예스럽게 언급된 것은 2010년대 초.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관계가 무려 1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의혹이었다. 유명 유부남 가수 정준일과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서였다. 그녀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정준일의 전 처가 나서서 정운채는 모든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으며 심지어 우리 부부가 사는 집 근처까지 왔었다고 폭로하면서 그녀의 고고한 지성인 이미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대중은 그녀의 지적인 이미지를 상대를 기만하는 교활함으로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뻔뻔하다는 낙인을 찍었다. 두 번째 불꽃 일본 배우와의 국제적 논란과 반복된 실수 첫 번째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그녀는 또다시 일본의 유명 배우 카세 료와의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 역시 기혼자였으며 두 사람이 해외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포착되면서 열애설이 불거졌다. 비록 소속사는 친한 사이일 뿐이며 해외 촬영 일정 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불륜 의혹에 연이어 휘말린 정은채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냉혹했다. 대중은 그녀에게 유부남 킬러라는 비아냥 섞인 별명을 붙였고 그녀의 모든 행보는 도덕적 결함이라는 프레임에 갇혔다. 두 번의 금지된 사랑은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다. 예상치 못한 결말 이미지의 감옥과 자멸 정은채는 대중의 냉대와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해야 했다. 대중이 믿는 이미지가 전부다라는 연예계의 잔혹한 진리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스캔들은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았던 지적인 신비주의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위험한 사랑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복귀는 여전히 금지된 사랑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으며 그녀의 재능은 도덕성 논란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 아래 봉인된 채 남아있다. 2. 한예슬의 스파이 명월 촬영장 이탈. 검은 손의 배우와 나약한 저항 여배우 한예슬은 서구적인 미모와 세련된 패션 감각으로 2000년대 후반을 대표하는 스타일 아이콘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당당하고 도도했으며 대중 앞에서 솔직한 매력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그녀의 당당함은 2011년 연예계 역사상 전례 없는 드라마 촬영 거부 및 잠적 사건으로 이어지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갑질이 아닌 그녀를 둘러싼 거대한 권력 카르텔의 그림자를 암시했다. 드라마 촬영장 이탈 방송가를 마비시킨 통보 없는 미국행의 진실. 2011년 그녀는 드라마 스파이 명월 촬영 도중 제작진과의 갈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촬영을 거부하고 통보 없이 미국으로 출국해버렸다. 이 초유의 사태는 드라마 방송 파행은 물론 한류 콘텐츠 제작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는 단순한 배우의 투정이 아니라 권력형 스캔들의 전조로 해석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녀의 파격적인 행동 뒤에 믿는 구석, 즉 그녀를 지켜주는 재벌가 스폰서나 정치권 거물이 있을 것이라는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배우가 감히 방송사를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충격적인 반전 템프로 출신 루머와 VVIP의 그림자의 공포 이후 그녀를 둘러싼 루머는 더욱 노골적이고 위험해졌다. 그녀가 과거 재력가들의 은밀한 모임에서 발탁되어 특혜를 누렸다는 스폰서 및 VVIP 배후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그녀가 직접 나서서 남자친구의 정체는 버닝썬 게이트 연루자라는 루머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얼마나 위험하고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과 얽혀 있었는지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이 논란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이미 대중은 그녀의 주변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의 실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미국으로 도피한 진짜 이유. 궁지에 몰린 저항 일각에서는 그녀가 촬영장을 이탈한 것이 단순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 드라마 촬영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검은 세력과의 관계를 끊으려 했으나 그들의 압박과 협박에 실패하자
궁지에 몰려 도피를 감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는 그녀의 돌발 행동이 사실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려던 나약한 저항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비극성을 더한다. 그녀는 결국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사과하며 돌아왔지만 그녀를 둘러싼 재벌가의 후광 루머는 그녀의 연예 활동 내내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검은 꼬리표가 되었다. 그녀는 스타였지만 동시에 권력의 희생양이 될 뻔했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1. 장미인의 시스템의 희생양이 외친 비극의 절규와 영원한 추방. 장미인에는 한때 아침 드라마의 여신으로 불리며 서민적이고 친근한 매력으로 인기를 누렸다. 건강하고 쾌활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섰던 그녀는 누구보다 대중의 사랑을 갈망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연예계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방식으로 절정에 달했다가 추락했다. 파국 95번의 프로포폴과 권력층의 리스트의 공포. 2013년 장미인은 박시연과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녀의 투약 횟수 역시 95회에 달했다. 하지만 장미인의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사건에 재벌 2세 및 정치인 등 고위층 인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은 성상납을 위한 마약 투약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소문과 함께 그녀가 단순한 마약 중독자가 아닌 권력형 스폰서십의 희생양일 수 있다는 암시를 던졌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과 향락의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짙어졌다. 예상치 못한 절규나를 이용하고 벌인 시스템에 대한 고발 사건이 종결된 후 장미인은 복귀 대신 체제에 대한 정면 저항을 선택했다. 그녀는 법적 판결 후에도 SNS를 통해 의미심장한 폭로를 이어갔다. 그녀는 나를 이용하고 벌인 시스템,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연루된 검은 커넥션을 언급하며 자신이 겪은 부당함과 배신감을 격렬하게 토로했다. 그녀는 자신을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으로 규정하며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진짜 배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마약 투약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한국 연예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권력 구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비통한 고발이었다. 그녀의 절규는 곧 대중의 분노로 이어졌지만 시스템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영원한 퇴출 시스템에 의해 지워진 존재의 운명. 장미인은 이후 방송가에서 철저히 금지된 인물이 되었다. 그녀가 던진 폭로의 파급력은 너무나 커서 방송국들은 그녀를 영원히 폐지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녀의 마지막 발언은 그녀가 시스템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지만 결국 그 시스템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히고 연예계에서 강제 퇴출당했음을 확인시켜주는 비극적인 증언으로 남아있다. 그녀는 마약으로 무너졌지만 그녀를 진짜로 무너뜨린 것은 말할 수 없는 권력의 무게와 그 권력을 폭로하려 했던 용기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권력의 카르텔에 희생된 마지막 아이콘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 7명의 여배우들의 이야기는 한국 연예계의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권력가, 재벌, 정치인 등 어둠의 손과의 관계가 어떻게 아름다운 스타들의 삶을 파괴하고 영원히 지워버리는지 목격했습니다. 대중의 사랑이 잠시 그녀들을 지켜주었을지 모르지만 일단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강제 퇴출은 그 사랑마저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들의 비극은 우리가 보고 열광하는 K컬처의 이면에 존재하는 권력의 카르텔에 대한 섬뜩한 경고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잔혹한 기록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검은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